10분 쉬었으니까 우리 이제 누적 복습하고 1시간이면 누적 복습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 처음 우리 시작에 뭐 있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인데 기억나? 자, 자연현상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 무슨 성? 뭘 가치성?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개입, 비개입. 가치가 개입하니까 무슨 성? 가치 함축성. 그 다음에 존재법칙은 어디였지? 존재법칙은 무조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자연현상. 당위법칙은 인간이 발생시킬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 당위법칙, 사용현상이죠. 맞지? 자,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는 자연현상.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는 사용현상.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머리에 들어와서 그래요. 많이 들어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딱 정신 잡고 계속 가보자. 또 보편성만 있는 곳은 자연현상.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은 사회문화현상. 자,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독립변인,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종속변인. 선 IV 후 DV 기억하죠? 선 IV 후 DV 기억하지? 자, 그러면서 시간관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없다. 그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거야? IV가 DV? DV, IV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IV, DV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였어. 기억하니? 그리고 원인 변인, 그러니까 즉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 관계는 무슨 대응 관계? 1대1 대응 관계다 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과학이 분류해서,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 얘기했어. 자, 연구를 하는 학문을 다시 두 개나 나눴는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눴다. 맞지? 자연과학은 우리가 아는 물화생지를 연구하는 사이언스와 같은 학문이었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과 같은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것, 즉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얘기했었어. 맞지? 자, 그리고서 좀 더 생각해볼까? 그렇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과학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학문은 무엇이? 대비되는 학문의 종류는 형이상학이라 얘기를 했고, 그 형이상학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었어? 성리학의 이와 같은 그런 원리 그런 얘기 있었는데 기억나니? 자, 그리고 다시 사회문화현상,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 해석적 연구랑 실증적 연구라고 생각해줘도 되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고 생각해줘도 된다 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싹 지우고 교재 쫙 본 다음에 들어왔던 게 기억하니?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뭐였어? 그렇지,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내용이었어. 자,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크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 작게 보는 거예요. 미시적 관점. 자, 둘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자, 거시적 관점은 개인과 사회 중에 어디를 더 중요시했니? 사회를 더 중요시했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동? 구조화된 행동. 인간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봤던 거죠. 구조화된 행동에 일정한 패턴에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마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인간을 갖다가 수동성 그리고 구속성을 주게 했습니다. 입이 없이 왜 그러지? 꼬이죠? 네, 수동성과 구속성을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은 반대로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뭐라고?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 수동성의 반대말 능동성. 구속성의 반대말 자율성을 띠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주면 돼. 둘의 차이점이었고, 자, 거시적 관점에 있어서 얘네는 사회는 참 실제입니다. 개인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외부에 사회라는 큰 틀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론? 사회 실제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서는 자,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붙여진 명칭일 뿐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사회 명목론, 사회 명목론. 자,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에 속해 있는 관점 두 개 뭐? 기능론, 갈등론. 미시적 관점에 속해 있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샵 2번 기능론에 대해서 했어. 자, 기능론의 전제 무슨 설? 사회, 유기체에서 사회는 이어져 있어요. 라는 거였어. 대표적인 아까 3명 기억나니? 콩트, 스펜서, 디르케. 자, 첫 번째 사회는 무엇에? 생명체에, 인간은 세포에 비유했어. 그래서 각 개인은 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했었지. 아무것도 안 적은 칠판을 보고 너는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알겠지? 이게 백지복습이야. 그럼 세 번째 사회 진화라는 얘기도 있는데.
단순한 사이에서 복잡한 사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구조의 분화가 기능의 분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기능론을 다른 말로 구조 기능주의라고 한다고도 했고 2번 키워드 기억나니? 항상성 유지, 조화, 균형, 또 뭐 있지? 조화, 균형, 협력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3번 보수주의라고 했어요. 얘는 현실을 보수적으로 본다 했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이라 했어. 4번 사회 불평등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바람직해라고 얘기. 목소리 왜 이러니? 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고 차등 분배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적이야. 왜? 그래야지 기득권층의 요게 유지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사회 불평등 뭐 얘기했어? 직업의 기천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봐요. 기능론은 직업의 기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구성원 전원, 즉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분배 기준이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사회 문제 이론이었어. 사회 문제 이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기능론에서 일부 개인이 구조화된 행동에 부적응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보면서 뭐라고 했지? 그래 너네 재사회화 시키면 되겠네. 재사회화 시켜서 너네 좀 바꿔놓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했고요. 사회 변동 이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틀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but 뭐 때문에 사회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동 허용한다. 급진 변동 OX O다. 하면 돼 X야 알겠지? 급진적인 변동은 X입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복습하면서 복습은 7분 했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너네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을 잘 떠올리면서 그 아래 3번 갈등론. 자, 갈등론을 주장한 학자는 사실 우리 책에는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냥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양립은 절대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렇게 좀 아무 말도 몰라. 자, 이 갈등론을 얘기한 학자는 누구냐면은 자, 우선 전제 적국 오른쪽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빨간색으로 계급 투쟁성. 누구야? 카를 마르크스. 카를 마르크스. 갈등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첫 번째 화살표. 아까 기능론도 화살표가 4개였기 때문에 여기도 화살표 4개 쓸게. 첫 번째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 다시 한번 말하고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두 번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아래 화살표 두 개는 이렇게 나눠볼게.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즉 뭐냐? 산물, 사유재산 얘기하는 거야. 사유재산이 있는 계급과 사유재산이 없는 계급. 갔다가 우리는 이제 사유재산이 있는 계급을 우리는 브루주아라고 부를 거야. 브루주아. BR이라 적을 거고 사유재산이 없는 계급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줄여서 PT라고 적을 거야. 자, 부르주아들은 지배계급이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는 피지배계급이야. 내가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적은 이유가 있어. 지금부터 설명하기 위해서야. 자, 19세기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는 아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 그거를 뭐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IR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IR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에서 우리 한번 들어봤니 혹시? 그 공장의 기계들을 파괴하자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 그 다음에 흔히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했던 거, 인클로저 운동이라든지 여러 이런 산업혁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립하는 그런 운동들이 맞아요. 진짜 그 엑서사이즈 이거 운동이 아닌 건 알죠? 네, 개드립입니다.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개드립을 좀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법들은 개드립을 칠 새가 없어. 필기하느라. 그래서 다시 좀 진지하게 들어보면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비록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장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너네가 만약에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면 요즘 학생들의 인식은 이거야. 선생님 공장제 기계공업이요? 공장이 다 만들어줘요? 그럼 노동자들 필요 없지 않을까요 선생님? 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사고야. 근데 그건 요즘의 이야기인 거고 옛날은 어땠겠어요? 옛날에는 초기에 기계가 나와서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 즉 뭐냐, 기계는 돌아가는데 그 안에다 뭘 넣어야지 차곡차곡 뭐가 쌓이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인보가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들까지 노동자로 동원이 돼요. 그리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게 돼. 돈은 적게 주지. 시간은 엄청 오래 부려먹지. 사람이 죽어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얘는 자본가고 얘는 노동자. 하나 더 줄까? 얘는 자본가고 얘는 노동자. 이 둘이 대비되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 소유 여부. 자, 괄호 2번. 자, 그럼 이 갈등론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로 긴장, 충돌, 대립 이런 거. 야, 갈등론이잖아 이름이. conflict. 발음 나름 좀 그렇죠? conflict. 갈등입니다. 긴장, 충돌, 대립 이런 게 주요 키워드가 돼. 그러면은 이거를 주로 본 사람들 3번. 얘네는 현실을 어떻게 볼까요? 급진주의. 지금 뭐냐? 구조 자체를 어떻게 된다?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이 지금 너무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 사회구조가 쓰레기니까. 자, 아까 우리 기능론은 어땠어? 기능론은 네가 잘못하는, 개인이 잘못하는 거니 네가 구조화된 행동에 맞춰야 되라고 보는 거라면, 갈등론은 달라. 갈등론은 저 구조화된 행동이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거를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행동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내용을 바꿔야 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괄호 열고 구조 자체의 변형, 그리고 요거를 갈등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겠니? 당연히 프롤레타리아들이겠죠? 프롤레타리아들이 지지를 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적어볼까? 노동자. 쓸칸이 있겠죠? 그 역시나 우리도 4번, 5번, 6번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 4번이 사회 불평등이었고 5번이 사회 문제. 맞지? 5번 사회 문제. 6번이 사회 변동. 맞지? 가보자. 우선 첫 번째, 갈등론에서 사회 불평등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지. 누가 이가 바람직하다 보겠니? 그러면서 얘네는 차등 분배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직업의 기천이 있다 없다? 직업의 기천이 어디냐? 노동자면 다 같은 노동자다. 직업의 기천 없음.
그리고 분배 기준도 누구만 합의한 것이냐? 부르주아들만 합의한 분배 기준이다. 부르주아들만 합의한 분배 기준. 그럼 사회 문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회 문제는 그 구조 자체의 모순인 거야. 구조화된 행동에서 그 구조 자체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해서 폭력혁명을 통해 해결해줘야 됩니다. PTR 폭력혁명. 을 통해 자본가를 타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전 정권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을 두고 굉장히 치열했어요. 논쟁이 뜨겁고 막 싸우고 굉장히 난리였는데 그 당시에 어떤 거 이제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물론 내가 보다 한국사 국정화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하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약간의 문제 오해 소지도 보이긴 했었어.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여학생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막 한국사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 그 학생이 이렇게 답했던 거야. 자기는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해서 뭐 어쨌든 국정에 반대하면서 나는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해서 그 한국사 국정화에 반대하는 뭐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네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드는 갈등론이라는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이론이니까 배우는 건데 원래 이 PTR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본가들을 폭력혁명으로 통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고 그 자리 노동자들이 들고 딱 일어서는 그걸 우리가 PTR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부로 말하다가 약간 위험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문화에 나온 기출이니까 배우는 거지만 잘못 배우면 죽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회변동입니다. 자, 사회변동 얘네는요, 아까 기능론의 점진적 변동과 달리 이들은 급진주의인 만큼 급진적 변동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 씬 넘버 4. 자, 적어볼까?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1번 전제.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제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알아. 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논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니? 그렇지, 바로 사회계약설. 학자를 다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자를 아래줄에 적을게요. 학자를. 그래도 되겠다. 자, 학자 아래줄에 적겠습니다. 학자를. 홉스, 로크, 루소. 자, 홉스는요, 성악설. 자연권을 전부 절대군주인 리바이어던이라는 자에게 넘겨야 된다고 받은 사람인 거야. 자, 이 홉스, 로크, 루소는 윤사에도 나오고 정법에도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은 정치화법에 그 정법 개념완성 파트 있죠. 거기에 2강 들어가셔요. 2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1 들어가 보시면은 사회계약설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고전적인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갖다가 미국의 사회학자인 미드, 미국 드라마예요. 미드와 쿨리 시원하겠다. 미안해요. 미드와 쿨리. 진짜 생각 없이 말한다 맞지? 자, 미드랑 쿨리가 이 사회계약설을 갖다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서 확장시켜 놓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래 하살표 첫 번째. 선개인 후사회. 아까 선 아이비 후 DB였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선개인 후사회.
개인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자 사회계약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자 사회나 사회 중간점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 수단에 불과한 기본권 보장 수단에 불과한 말줄 내려야 되겠다. 가로줄은 오른쪽에 쭉 적을 수 있으면 쭉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불과하다라는 거야. 자, 전 바로 2번. 여기서 이제 너네가 중요한 것들이 나올 거야. 앞으로 내가 4가지를 적을 거야. 상징, 관행, 상징, 관행, 의미부여, 상황정의. 선생님 갑자기 이 단어들 왜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너네가 지금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뭔지 모르겠지? 교재랑 같이 보면 더 쉬워질 거야. 교재 몇 페이지 펴면 되니? 교재 16페이지 펴볼래? 내가 이거는 교재랑 같이 보는 이유? 교재랑 같이 보면 더 쉽게 느껴 너네가. 상징부터 볼까? 자, 인간은 자율성 능동성을 갖는 존재. 이거는 미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애초에. 상징으로 돼 있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되어 있는 전달 수단, 의미 전달 수단 되어 있지 않니? 즉, 상징은 상호작용의 수단이다. 인터랙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영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 관행은 굳어진 관습을 얘기합니다. 굳어진 관습. 의미부여는 뭐게요? 의미부여는 내려가 보세요. 뭐라 적혀 있어요? 개인은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타인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해석하여 반응을 보이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러한 의미 교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나오고 있다, 맞지? 즉 이거는 의미 부여는 능동적인 해석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라? 개인의 주관, 개인의 관념, 개인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라는 얘기야.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니? 네. 상황정의 가볼까? 상황정의는 뭐냐면은 봐봐. 거기 첫째.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주관적 가치, 주관, 신념, 가치에 따라 행동. 가치.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야. 아래줄에 이렇게 적어야지. 주관, 신념, 가치에 따른 행동. 쉽게 생각해서 그럼 상황 정의는 뭐겠니? 상황 정의가 쉽게 정리하면 상황 정의가 뭐겠어? 당연히 상황에 대한 정의지. 상황에 대한 규정. 마지막 3번. 사회 문제 이론. 사회 문제에 관련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습에 어긋날 경우, 자, 관습에 어긋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관습에 어긋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낙인 찍힙니다. 낙인. 관습에 어긋날 경우 낙인에 찍히게 됩니다. 무섭다, 맞지? 여기까지 하면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까지 다 한 거야. 괜찮아? 다 했어. 그럼 우리 교재 보면 돼, 교재. 교재 보면 돼요, 알겠죠? 앞으로 와서 14페이지부터 나랑 같이 보도록 하죠. 14페이지부터. 오늘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적시 바짝 집중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첫 번째 거시적 관점입니다. 자, 거시적 관점의 동그라미 1번 의미. 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할 때 사회 구조나 제도, 사회 전체의 영향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라고 해서 여기 줘봐. 개인과 사회 중에 누굴 더 강조하더라? 거시적 관점은 사회를 강조한다. 얘의 기능론과 갈등론 나오고 있죠. 그 다음 2번 미시적 관점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이나 자, 개개인의 주관적 세계, 체계니? 세계 맞지? 세계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렇게 당겨서 어떻게 적어? 개인과 사회 중에 누구를 더 강조하더라? 개인을 강조하더라. 라는 거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나오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돼 있어. 1. 자, 기능론부터 가보도록 하자. 기능론은 1번 전제. 사회 유기체에서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거 있니? 여기 네모 무지막지하게 할게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본 입장에는 엄청 많지. 하나씩 해보자. 사회는 유기체처럼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음. 거기다 적어볼까? 사회를 생명체, 인간은 세포에 비유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사회는 유기체처럼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오른쪽에다가 사회는 생명체에, 인간은 세포에 비유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은 사회가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로서의 전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구조기능주의. 뭘 기능론과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거기 한 적어 넣을래? 기능론 오른쪽에다가 구조기능주의 이렇게. 기능론 오른쪽에다가 하나 적어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죠. 사회 내부에는 사회 질서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가치나 규범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며 그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어 사회 규범이 형성돼. 이때 이 거기다 화살표 특정 구성원이야? 아니면 모든 구성원의 전원 합의가 있어요. 모든 구성원의 전원 합의 정도요. 그 다음에 유기체가 자동 안정화 기능에 의해 항상성을 갖듯이 사회도 구성 요소들의 역할 수행에 의해 조화와 균형, 질서와 안정성들. 그게 다 키워드들이죠. 동그라미 합니다. 항상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화, 균형, 질서 동그라미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회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작동 안정화 기능에 의해 조화와 균형, 질서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 회복 거기다 적어봐. 적을 판이 있니? 뭐 땡겨 적을 수 있으면 적어봐. 균형 회복을 위한 점진적 변동, 급진적 변동, 점진적 변동. OX 점진적 변동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오른쪽 사회 병리론 봐봐. 사회 유기체설의 입장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기체가 질병에 걸린 상태로 간주하고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정상적인 증상들을 사회 문제로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유기체가 내부 요소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듯이 사회도 각 부분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조화,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즉, 이 기능들 각각에 맡은 역할이 자, 우리 그런 거 봤었지. 뭐 역할의 분화, 우리 구조의 분화가 기능의 분화로 간다고 얘기했었어. 맞지? 그거도 좀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 사회 내부의 각 부분들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점진적으로 변화함으로써 기존의 균형 상태로부터 새로운 균형 상태로의 이동, 즉 사회 변동.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회 변동은 점진적 변동, 급진적 변동, 점진적 변동을 기능론에서는 강조하고 있더라. 자, 비판 보자. 비판 첫 번째. 사회 질서와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비. 자, 거기 3번 비판의 첫 번째 점을 봐봐. 기득권층의 이익 대변 밑줄 꺼주시고요. 그 아래 혁명과 같은 사회 구조의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변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관점이 무슨 론? 갈등론이 되겠지. 자, 그다음 16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 자료탐 건 한 번에 보도록 할게. 자, 16페이지. 자, 16페이지는 뭐가 등장하고 있니? 갈등론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오고 있어. 맞지? 자, 동그라미 16페이지죠. 16페이지. 자, 바로 2번 갈등론 나오고 있어. 갈등론 첫 번째 보자. 전제. 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에 관한 사회 집단별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그거 다 때려치우시고 거기다 5개째 척 잡아라고. 계급 투쟁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본 입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 우리 딱 떠올려보자. 자, 유산계급, 즉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랑 사회적 희소가치를 두고 대립을 하겠지. 얘네는 그 사회적 희소가치를 두고 특히 부르주아에다 초점 두고 봐야 돼. 알겠지? 이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는 뭐라 얘기하겠니? 차등분배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차등분배는 얘네 기준. 자, 잘 들어. 부르주아 기준으로 봤을 때 차등분배를 보는 거야. 얘네는 오케이라 얘기를 하겠지. 차등분배 좋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 부르주아는. 이때 적용되는 관점은 무슨 론? 기능론이라고. 자, 근데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프롤레타리아들은 차등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 돼요. 무조건 균등분배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럼 이거는 뭐야? 무슨 론? 갈등론. 요렇게 보는 거야. 알겠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이 되는 사회구조나 제도는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의 손해를 주게 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양립이 불가하다. 거기다 또 적어볼까? 오른쪽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양립은 양쪽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가보자. 그 다음에 사회 구조나가 아니네. 이익 대립이네. 이익 대립으로 인해 사회 내부에서는 필연적으로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한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간의 관계죠. 네 번째 동그라미 가볼까? 사회 구조나 제도,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의 이익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형성되었으며 지배 집단의 이익 보호와 계급 재생산. 자, 계급 재생산. 한마디로 자신의 계급을 대물림하겠다는 얘기야. 네모 치시고요. 오른쪽에 그거 적어보자. 얘네는 부르주아만 합의한 분배 기준이 적용된다. 부르주아만 합의한 분배 기준이 적용된다. 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 자, 거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 쫙 밑줄. 은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불평등 상태의 파괴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즉 거기 괄호 열고 사회 구조 자체의 모순. 사회 구조 자체의 모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변혁? 점진적 변혁, 급진적 변혁, 급진적 변혁. 너네 러시아 혁명 생각하면 이게 좀 쉬워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보자. 비판.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비판.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도록 합시다. 사회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두 번째. 자,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 관계, 사회적 합의를 간과하고 사회 질서와 안정의 필요성을 경시한다. 그러겠지. 왜? 갈등론이니까요. 자, 마지막 3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동그라미 3번이죠? 3번, 가로 3번이구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1번 전제. 자, 인간은 자율성, 능동성을 갖는 존재에 끊어서 땡겨 적어봐. 미시적 관점. 사물이나 행위에 복잡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징.
쭉 해서 상징 나올 때까지 쭉 밑줄 치고 상징의 동그라미. 상징을 활용하여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즉 상징은 그래서 상호작용의 수단이다. 상징은 상호작용의 수단이다. 이렇게 계속 정렬 벌어뜨려야 됩니다. 알겠죠? 2번 기본 입장. 동그라미 첫 번째. 자,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의, 상황 정의. 자, 쭉 밑줄 치고 상황 정의의 네모. 쭉 밑줄 치고 상황 정의까지 밑줄 치고 상황 정의 네모. 자, 그 다음에 바탕으로 각자의 주관적인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두 번째. 자, 개인은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타인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해석하여 반응을 보이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러한 의미 교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땡겨서 뭐라 적어? 의미 부여 가르고 능동적 해석 과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세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사물이나 행위,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 맥락에 따라 행위 주체인 인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번째 거 보도록 하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규범까지 대가로를 묶어봐. 자, 그 지속적인 상호작용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공유하는 규범까지 대가로 묶고 관행이라고 적어주세요. 즉 관행이 형성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해. 근데 이 관행에서 벗어날 경우 무엇이 지킨다? 나중에 낙인 이론에 대해 배울 거예요. 낙인 지킨다. 생각해 주시고요. 자, 3번 동그라미 3번 비판. 비판 첫 번째 거. 자, 개인이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간과한다. 두 번째. 사회 전체의 특성, 사회 전반적인 경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건 맞죠. 여기까지 해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도 다 했습니다. 선생님, 힘들어요, 선생님. 네, 이거 다 했어요? 아니, 우리 자료 못 봤잖아요. 자료 보고 가야죠. 자료를 보고 가야지. 자료 보고 이제 뒤에 문제 풀어야 돼요, 우리. 자, 15페이지에 1번. 15페이지에 1번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15페이지 1번. 다음 주는 뭐 할 거냐면은, 다음 주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용이 좀 많겠네. 자료 수집 방법이 내용이 좀 많죠. 네,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다 할 겁니다. 너무 많나? 자, 보자. 자, 기능론은 사회 구성 요소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존재하고 사회의 생존 및 발전에 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규범 역시 사회 구조, 사회 구성원 일부가 아닌 전체의 필요에 존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 규범은 사회적 합의로서 비록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것이 일부 구성원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는 관점에서 그러한 손해는 불가피한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무슨 행동? 구조화된 행동.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료, 기능론과 사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기능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구성원 요소들의 사회 전체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본대요. A와 B로 나눠 봅시다. 첫 번째. 자,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정보화라는 사회 변동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사회에 부합하는 사회 규범이나 교육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돼 있죠. 거기 적어볼래요? 뭐라 적으면 좋을까? 교통의 발달, 산업화, 도시화, 중간점, 정보화. 와 같은 요거 적을 공간 있으면 2번 땡겨서 적어 놓으세요. 사회 변동
운동으로 인해 비율을 좀 내려서 쓰겠습니다. 기존 규범이 적용되지 않거나 새 규범이 없어서 새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새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한 상태. 이걸 보고 우리는 한자를 표현하면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한자를 표현하면은 무규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용어로는 이걸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노란색으로 적을까? 좀 더 눈에 띄게. 아노미 현상.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다. 아노미. 자, 다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사회 구성 요소가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가족제도나 교육제도 등이 도덕성 교육의 제도를 수행하지 못하면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능론과 사회 문제에서 이거는 자, B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일부 개인이 부정할 경우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잘 봐야 됩니다. 아노미 현상이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은 문화 지체라는 걸 배울 때 그때 아노미 현상이 다시 등장하게 될 거야. 그 전에 1탈 이론 할 때도 한번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5페이지 자료 2번까지 받고 넘겨서 17페이지 자료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료 1번. 자, 보도록 하자. 자, 지배 계급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피지배 계급의 도주나 억압,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 규범을 필요로 한다. 그 사회 규범도 있죠. 사회 규범 필요로 한다. 그 사회 규범. 그거 네모치고 뭐라 할까요? 뭐라 할 거야? 그렇지. 부르주아만 합의한 분배 기준. 분배 기준. 자, 이런 사회규범은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하여 형성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규범이 사회 전체의 합의이고 사회 구성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포장한대요. 그리고 피지배계급에게 사회규범을 따를 것을 강요함으로써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 재생산의 네모 계급을 재생산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료.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사회규범 보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여기서의 사회적 합의 2번에 거기 사회적 합의 돼 있죠. 여기서 사회적 합의는 필요에 땡겨서 적어봐. 거기 사회적 합의 네모 필요에 의한 상호작용. 필요에 의한 상호작용. 자,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 갈등론과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적 합의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행위의 약속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규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의 약속으로서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약속이다. 인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4분이기 때문에 18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8페이지로 가면은 거기 이제 개념형 서술형 심층인가? 맞죠? 그거 있죠? 그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개념 체크랑 기본 문제 그렇게 푸는 걸로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라고 돼 있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며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도 볼게요. 자,
나는 자 어느 사회에서든 자신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세대를 위해 사회에 적응시키는 사회화의 과정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회화의 내용이나 방식, 단계 등은 사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는 모두 같이 함축성을 갖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라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이때 가치 함수성 이외의 가나에 부각되어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자, 가는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발생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뭐를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있잖아. 존재 법칙이라면 be 뭐뭐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나오고 있죠. should는 뭐예요? 당위 법칙이에요. 거기 1번에는 당위 법칙, 1번의 나에는 뭐예요? 너네가 말씀드린 보편성과 특수성 같이 나타나고 있죠.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 콤마, 특수성.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가로 2번. 자, 가치 함축성 이에 가에 부각되어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반영된 사례를 학교 생활 속에서 찾아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가에 가치 함축성과 당위 법칙이 있다 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뭐도 있지? 너 떠올려봐. 그렇지. 개연성, 확률성의 원리. 요거랑 관련해서 한번 쓸 수 있겠죠. 응? 맞지? 예를 들면 개연성, 무조건 그런 건 아닌 거 뭐 있지? 우리 당위 법칙에 따른 걸 써야 되구나.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당위 법칙에 따른 거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예시에 있는 건 두 가지로 보내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교재 예시에 있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반인권적인 체벌이 금지되었다. A 해서 B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은 공정성을 갖춰야 함을 시험 시간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선생님, 장애인 학생님. 그건 실질적 평등에 의거해서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갑을의 관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 교육제도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 규범을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교육제도가 없다면 사회는 질서 안정을 확보할 수가 없어. 기능론이네. 교육기관도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교육제도는 특정 집단의 필요와 이익을 대변하는 지식과 기능, 규범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교육제도로 인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거야. 봤잖아. 갈등론. 그럼 1번은 끝났네. 야, 기능론의 한계는 뭐니? 기능론의 한계는 기득권층을 옹호할 수 있다. 대변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무서워. 한참 내리나 갑자기? 자, 갈등론의 한계는 뭐야? 갈등론? 너무 사회를 어떻게 나눠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눠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 질서와 맨날 급진적인 변동, 막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해서 변형을 일으켜버리면은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안정의 기능이 이런 것들이 경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개념형 서술형의 심층이해까지 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19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20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고 10분 뒤에 보도록 하자.